이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증여세 제도가 국세 부분에서 바뀌고 지방세 쪽에서도 바뀌었습니다. 무려 25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매각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양도소득세로 50% 내고 상속세로 50% 내고 가 있습니다. 50%의 절반 금액으로 요즘에 이제 내담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증여 상속세를 어느 정도 긴 기간으로 시간을 두고 관리하려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고 귀찮아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매각하시려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각을 하시면은 오래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49.5%, 5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각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되면은 상속에서 다시 한번 50%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로 50% 내고 상속세로 50% 내고 이렇게 엄청난 조세 부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이득세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시는 내담객들의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여세 제도가 국세 부분에서 바뀌고 지방세 쪽에서도 바뀌었습니다. 가령 지방세 쪽의 취득세를 예를 들어 보면은 과거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시세의 약 40% 정도로 저렴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낼 수가 있었어요. 이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거의 시가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려 250%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는 과거의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시가로 대부분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증여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고, 지난달 국세청 발표 내용을 봐도 과거의 기준시가로 할 수 있었던 나머지 부분, 신축주택이나 거래 사례가 없는 부분도 이제는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로 신고를 하라,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시가로 감정평가로 국세도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의 60% 수준으로 국세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로 거의 167%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서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증여를 많이 꺼려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오시는 내담객들 분이 다른 데서도 많은 상담을 하고 오시는데 확신을 갖지 못해서 저희 연구소에 최종 확인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가 거래라고 해서 매매를 진행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가 거래는 이 시세 금액, 감정평가 금액의 70%의 낮은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응용된 방법으로는 반값 거래가 있습니다. 50%의 절반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세법이 인정하는 30% 범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증여의제라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 증여의제 금액에서 면세 금액을 공제해주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는 50% 혜택을 보지만 과세는 2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면세점을 활용한 매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계산 구조는 비슷한데 증여세와는 달리 상속세는 공제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제도를 잘 알아두셔서 필요한 해당되는 공제를 잘 적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어느 정도 혜택을 챙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본인의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고 자녀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그다음에 가압상속공제, 여러 가지 그런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적 공제라고 해서 본인 공제, 기초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녀 공제는 기본적으로 1인당 5천만 원이고 기초 공제는 2억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은 기본적으로 4천과 기초 공제 2억 해서 2억 4천이 되는데 이 기본 공제와 자녀 공제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산해서 2억 4천이 나왔을지라도 최소 인정 금액 5억이 있습니다. 5억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제도를 잘 숙지해 두시면은 어느 정도 상속세 절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세금 계산 구조가 단순합니다. 증여 금액을 평가를 해서 공제를 빼면은 바로 세금이거든요. 이렇게 계산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증여세 같은 경우는 첫 단계에서 증여세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성격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상생활에서 미풍양속상 부모 자식 간의 이 생활비나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육비, 이런 육아비 정도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자금의 성격이 비과세 항목인지 과세 항목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받은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관리 방법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면은 현실적으로 증여받은 자금만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억울하게 증여세를 낼 일은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 자본이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부모님께서 평생의 일군 재산을 잘 지켜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충분한 인사이트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본입니다. 자본이고 돈이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인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세계 속에 인지도 있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세금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결국은 복지 예산으로 쓰게 될 거라,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국가로 갈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부의 성장에 맞게 조세 문제도 개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충분한 인사이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싹풀 채널의 부설 기관으로 싹풀 절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는 세무사 8인이 매달 정례회의를 하면서 세금 절세 기술, 세테크 절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절세 기술 세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업무폰 010-9070-9538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업무폰은 업무 시간에는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의 노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나가는 구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싹풀 절세연구소는 2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세무사들의 보금자리인 싹풀 절세연구소는 오직 연구만을 목적으로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사 이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과의 첫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